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끝난 글로벌 주요 증시는 그동안 랠리를 보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숨고르는 조정 양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최근에 못 가고 있죠. 특별히 전일에는 소극적인 기관의 외국인 선물 매도까지 겹치면서 종가 기준 약 한 달 만에 2,000선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정의 기관과 폭이 얼마나 더 진행될지가 관심사인데요. 당장 내일 이벤트가 상당히 신경 쓰이는 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금통위와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만길, 게다가 삼성전자 갤럭시 S4가 뉴욕 증시 쪽에서 이제 출시가 되면서 관련된 주가에 유세 팔자 세력이 몰리면 어쩌나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인데요. 참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1990선 지지력 테스트에 성공을 할까요? 먼저 간밤 주요 증시 마감 상황과 뉴스들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요,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만큼은 엿새째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7포인트 나홀로 추가 상승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전반적인 랠리 경계감이 들면서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혼조세로 끝이 났다라고도 보여지는데 독일을 빼고는 모두 다 올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소폭 상승했는데요. 사실 영국에서 지표는 부진했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증시가 상승했던 것입니다. 안 좋았던 지표는 1월달 산업생산 등 제조업생산 부분이었는데요. 산업생산이 예상 밖에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정부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 향후 10년간 4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감축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폐지가 포함된 이 같은 제안에 대해서 산수도 못한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신용등급을 강등당한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강등 이후에 첫 국채 입찰이 실시가 됐는데요. 금리가 오르면서 부진한 모습으로 끝이 났고요. 스페인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 거래도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 무엇보다 내일 신경 쓰면서 오늘은 크게 이제 서는 장은 없지 않을까, 역시 약간 위축되는 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아직 시작하려면 한 5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부터 살펴보시죠. 네, 시초가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초가 공략주 알려주실 분은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정은 부장님이십니다. 오늘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시초가에 들어가자 하셨던 이오테크닉스 장중에는 3% 이상 갔었는데 종가상도 3%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목표하신 가격까지 아직은 아닌데 그냥 홀딩할까요? 네, 이오테크닉스 47,000원에서 37,500원까지 계속 홀딩 전략 이어달라 말씀드리겠고요. 저택가매트와 레이저 신규 장비에 대한 매출 증가 기대감, 보시면 되겠고, 적정 밸류에이션은 43,000원 정도까지는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해드리겠고요. 제가 예상 목표가 37,000원에서 37,500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장비 쪽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도 이쪽 관련된 종목이라고요? 네, 오늘 제시할 종목이 그래서 프로텍을 좀 준비했는데요. 프로텍은 1997년도에 설립된 반도체 생산용 기술 전문 업체입니다. 이 사업 부분은 시스템과 뉴매틱, 프레임 사업의 총 3가지로 구분되고 있고요. 이 중에 액정 분쇄 장비, 액정 형성을 하는 디스펜서 생산 판매 시스템 사업부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디스펜서 장비는 국내 생산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해외 진출에 성공하면서 싱가포르와 대만 시장에서 경영 중에 있고요. 2012년 8월 때는 일본의 마이애미사를 인수하면서 전체적으로 프로텍에 대한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딱 한 가지인데요. 지난해 실적 대비 저평가 매출도 있습니다. 올해도 이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만, 이 반도체 SMT, 이 표면 실장 기술이라고 해서 이 전자기기 조립의 자동 실행 장치를 말하는데, 이 LED용 제조기기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지난해 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3.2%와 42% 증가한 780억과 174억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이익은 인건비
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난해 2012년 실적 대비해서 EPS가 지금 1633원인데 현주가 PR 7배 수준입니다. 반도체 업종 평균 보수적으로 PR 10배를 적용해도 16,000원대 배럴신 매력이 있어서 최근에 수급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시초가에 충분히 공격할 만한 종목으로 판단돼서 오늘 프로텍을 시초 공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얼마 전, 그러니까 약 한 일주일 전쯤에 크게 한번 상한가까지 치고 지금 많이 안 빠진 모습입니다. 좀 주의해야 될 가격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목표하시는 가격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네, 프로텍이 역시 제가 지금 지난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반영을 아직 못했다라고 좀 의견을 드린 부분이 좀 가장 큰 모멘텀이 있고요. 올해 실적 전망치는 아직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 보더라도 지금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한 트렌드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16,000원대까지 배럴신 매력은 있습니다만 목표가는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12,500원까지 일단 짧게 좀 봐드리겠고요. 손절가 역시 11,000원 짧게 이 가격 하에 시에는 무조건 손절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줄로만 알았는데 또 LED 관련 장비 기업이기도 하군요. 프로텍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메리츠 동금증권 강정원 부장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월 13일 수요일. 네,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종을 먼저 쳤는데요. 사실 내일 있을 이벤트가 사실 무게감이 좀 있어서 오늘 크게 움직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뉴욕과 유럽도 조용하게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전문가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출발 상황 상세하게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임형식 전문가님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진짜 개장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금통위에 대해서는 지금 금리 동결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날짜가 좀 더 가까우니까 조금은 긍정적인 전망들이 더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4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코스피 쪽부터 출발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임형식 전문가님께서 좀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 시장 금일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1995포인트에서 현재 거래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금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0만 원을 유지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일 다소 조정이 컸었죠. 현대차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20만 원대를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재 크게 오르는 상황도 아니고 내리는 상황도 아닙니다. 현재 눈치 보기 그러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 그 특징적 요소는 그 LG그룹주인 것 같습니다. LG전자에 대한 기관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LG디스플레이 또한 수급이 개선되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의 경우 1분기 실적 호전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2,600억 영업이익에서 현재 3,000억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옐로칩 종목군에서는 LG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인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그 건설주들의 경우에는 신정부 출범, 내각이 구성이 늦춰짐으로 인해서 횡보 국면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달 말이나 늦어도 4월 초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이 강한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특징적 요소는 최근에 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다소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다가 최근에 낙폭이 심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증권사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LNG선에 대한 그 과잉 발주, 최근에 그 다시 한번 3, 4월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또는 기타 신흥국가에서 LNG선에 대한 추가적인 발주, 이러한 그 소식들이 엇갈리면서 최근에 혼조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 삼성전기의 경우에도 상승 흐름은 미미하지만
기간 수급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옐로치 종목군에서는 갤럭시 S4에 대한 그러한 출시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일단 수급 측면에서 먼저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그 OCI 경우 역시 그 폴리실리콘 그 가격 상승, 공장 가동률 호조에 따라서 역시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특징적 요소는 그 한정 기술입니다. 최근 들어서 원전 수주에 대한 그러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일에 이어 금일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쭉 훑어볼 때 그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은 없이 역시 눈치 보기 국면이 전개되고 있고, 기간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그 IT 섹터 중에서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현재 일본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코스닥 상황에 앞서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 오늘 하락 출발합니다. 한 0.5% 정도 밀리는데 어제 일본 니케이가 9일 연속 오르나 싶었는데 오후장에서 약간 반락하면서 끝이 났었거든요. 어제 사실 중국은 1% 넘게 더 크게 조정받으면서 마감을 했었고요. 일본 니케이도 역시 이틀째 스리슬쩍 뉴욕과 발 맞추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볼까요? 코스닥은 언제나 아침장 좀 약해도 오후장에도 곧바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어제 하루 만에 기력을 더 빨리 찾았던 코스닥 오늘 출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일단 뭐 개평성이 나와서 0.44% 오른 542.68 정도에서 지금 시가가 형성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말할 수가 없는 부분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 어제도 본친다면 외국인이 뭐 유가증권 시장은 약 9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코스닥 시장은 460억 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강하게 이끌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어쨌든 오늘까지 해서 6거래일에서 7거래일 어쨌든 540선에서 지금 행보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격도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격도를 맞추기 위한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기간 조정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골든발라. 무슨 얘기냐면은 61선이 121선을 골드 크로스가 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는 주가가 상승세를 이끄는 요인이 되겠지만, 반대로 중장기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는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어떻게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여전히 이번 주가 좀 고비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545포인트 정도가 잘 지지가 되고 뭐 상승세를 유지한다라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547선을 강하게 돌파한다라면 추가적으로 550포인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약간 이제 변동성이 높아지는 장세 연출될 수 있는 길목에 놓여 있다는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보신다면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서울반도체가 2%, 파트론이 1.7%, 뭐 포스코 ICT가 좀 1.2%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시장을 좀 견인하는 모습을 오늘도 엿볼 수 있고요. 어저께 많이 올랐던 GS홈쇼핑앤드 CJ50핀 같은 경우 약간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혼조세로 좀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좀 주가가 좀 올라줘야지 코스닥이 좀 갈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수급적으로 보신다면 일단은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고 있지만은 어제도 보신다면 400억, 그저께 140억, 뭐 지난 금요일에는 500억 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코스닥 시장은 뭐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외국인의 코스닥 시장의 매수가 조금 둔화가 된다라면은 좀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 꾸준히 매수가 들어온지를 좀 바라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스닥 지금 상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역시 바이오 쪽 계속 강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잠시 후에 섹터별로 또 특징고 그룹별로 저희가 조금 더 대응법까지 챙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엔 외환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역시 이제 원달러 또 N달러 원엔 다 걱정인데요. 이 부분 도움은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으로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나흘 만에 조금 빠지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결국엔 더 오르더라고요.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1,100원 또 넘어서고 있나요? 아직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80전이 상승한 1,097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96원 8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다시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 1,097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 시장별로 일관성이 없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제 유가는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뉴욕 채권 시장은 저가 매수로 강세를 보이는 등 기존과 같이 위험 선호도 증감에 따른 일관성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국제 외환 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호주 달러의 경우 유가 상승을 반영해서 미 달러와 대비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영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각 통화별 특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엔화의 경우는 일본 민주당이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 지명자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일본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정책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반영해 달러와 대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엔화와 원화가 동저화 현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엔화의 반등이 원화의 반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밤 뉴욕 여교 시장의 경우 원화는 앞서 말씀드린 유럽계 통화들과 동저화 현상을 보이면서 달러와 대비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개장가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뉴욕 여교 시장에서의 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서울 시장에서 지속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출업체들의 내고와 또 환해지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일부 원화 채권 매수 자금 등이 환율의 상단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대외 변수와 국내 수급이 서로 충돌하는 장세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달러원은 1,090원대를 중심으로 한 박스권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밤 엔화가 반등하면서 N1 환율의 경우 100엔당 1,142원대까지 반등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일본 언론 매체에 따르면 구루다 하루히코 일본 중앙은행 총재 내정자가 4월 3일에서 4일 사이 열리는 다음 정책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다음 주 20일에 공식 취임한 이후에 곧바로 새로운 통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엔화 약세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그만큼 원화 역시 다시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외 변수와 국내 수급이 충돌하는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1,100원이 쉽게 뚫리기도 위쪽으로 만만치 않겠다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외환시장 동향과 전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갤럭시 S4, S3 무선 충전 테마 바람도 좀 불고 있는데요. 양 시장 모두 플러스를 지금 지켜내고 있는 상황, 전문가의 생각을 내일 이벤트데이 있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략타임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작전 좀 일러주시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80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가 됐죠. 시청자 여러분들께 1980선에서의 가설을 세워드리면서 전략을 짜드렸는데 지난 월요일이었죠. 북한발 리스크로 지수가 장 초반에 급락이 나오면서 투매성 매물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198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1982포인트, 2포인트 차이로 지지를 했죠. 그리고서 아래 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어제는 2010선에 대한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장 후반에 지수가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조정 양상이 사실 지수 급등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지수가 그동안 1928포인트부터 2033포인트까지 100포인트가량 쉬지 않고 한 달 동안 달려왔습니다. 보통 지수나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 조정이 나오면 눌림이 나오고 이런 순환 패턴의 현재 모습이 북한발 리스크나 시퀘스터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지수 조정의 빌미를 아주 좀 잘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싶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북한발 리스크가 사실 키 리졸브 훈련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핵잠수함까지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에서 북한의 도발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중요한 건 지수가 반등하면 얼마나 반등하고 하락하면 얼마나 하락하냐. 그리고 현재 구간이 지수 상승폭이 끝난 게 아니냐. 이것을 찾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문제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1980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상방으로는 2015포인트, 하방으로는 1980포인트 지지와 저항 확인하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쿼드러플 휘칭데이 때 하락이 나오더라도 1980선 이탈하면 안 된다. 혹 이탈하게 된다면 관망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동시 만기일에는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5조 원 가까이 순차익 잔고가 쌓여 있는데 이 청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리는 좀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스프레드 강세가 좀 나오고 있죠. 스프레드라는 게 6월물 시장 가격하고 3월물 가격 차이를 의미하는데 이 스프레드가 커진다는 것이 6월물의 고평가 정도가 커졌다는 뜻과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3월물보다 6월물이 더 비싸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기 연장이죠. 롤오버 하는 게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쿼드러플 휘칭데이에서는 청산 물량 매도는 제한적일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드렸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1980포인트 지지 보자. 이렇게 시장 상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빨리 종목으로 돌아가야겠죠?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주 추천 종목들 대부분 좋은 흐름이 나와주었는데 그중에서 AP 시스템 이 종목은 뭐 AM OLED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이 AP 시스템은 운이 좀 좋았었죠. 우리가 공략을 하고 나서 기술 유출 관련 판결이 무혐의 처분됐다는 소식에 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간 모습이고 오늘도 강세 출발하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상승하는 건 좋은데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 상승이 나와준 게 아니라 좀 서프라이즈한 상승이 아니냐.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단기 이틀 만에 20% 가까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수익 챙기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ID하고 DI 싸이 관련주죠. 이 종목들도 어제 날렸죠.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DI하고 DID는 지속적으로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시점만 잘 나오면 단기 수익은 또 한번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업종들 뭐 거의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었죠. 마크로젠, 메디포스트, 차바이오엔, 바이넥스 뭐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바이오주들은 메디포스트를 중심으로 좀 보시라 했습니다. 메디포스트 주가가 104,000원에서 5,000원 104,000원에서 5,000원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체크하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교육주들 제가 좀 아주 강하게 좀 밀었는데 거의 이 업종들도 바이오주들하고 같이 일주일 내내 시청 여러분들께 이 교육업종 우리가 신학기 모멘텀으로 메가스터디 같은 대형주 말고 오로라, 예스24, 예린당 뭐 이런 중소형주들 이런 종목들 꼭 체크하자라고 했었는데 뭐 골라 잡았어도 기본 5% 이상 수익 드렸죠. 그래서 이 업종들은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서서히 수익 챙기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은 한 템포 쉬겠습니다. 내일 만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0선 지지협으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건너자 판단이 좀 현명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좀 관리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980선 지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고 싸이 관련된 테마주 바이오 쪽에서 메디포스트 대장으로 보자 교육주 언급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코 대표님의 작전 타임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발 훈풍에 조금은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장중 한때 2000선 회복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998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네요. 1999. 오늘 뭐 2000은 일단 건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요. 일본 니케이도 곧바로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코스피 쪽에 조금 더 중요한 그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흐름을요. 자, 먼저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일 결국 1% 가까이 밀리면서 주가 150만 원을 반납하더니 오늘 곧바로 회복하네요. 갤럭시 S4도 이제 곧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니까 뭐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갤럭시 4에 대한 일단은 뭐 공개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의 일부 관련 부품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자화전자의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죠. 일단은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노무라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210만 원대를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최근에 그 불거진 일부 그 환율 문제의 경우에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그 내일로
다가온 만기일에 따른 그런 물량 부담감 이로 인해서 150만 원대 전후에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일단 150만 원대만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장 초반부터 일부 차익 쪽하고 비차익 쪽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그다지 심한 그러한 매물 압박은 아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수급 문제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갤럭시 4와 관련돼 있어서는 삼성전자 코스닥에 관련된 부품 관련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고화소와 관련된 자화전자가 신고가를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혼조 국면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이러한 상승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곧바로 이제 코스닥에 있는 갤럭시 S4 관련된 종목 혹은 오늘 무선 충전 테마 바람도 다시 부는 것 같은데 이게 갤럭시 S3에 들어간다 해서 지금 YG 파워하고 또 하나의 기업이 상한가. 네, YG 파워하고 다스텍이 지금 상한가를 그리면서 지금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휴대폰 통신사의 액세서리를 좀 납품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YG 파워 차트를 조금 보신다라면은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던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미 상한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항대가 있죠. 한 1,050원 정도 저항대를 잘 돌파한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오늘은 매수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내일이나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스텍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신다라면은 오늘 이제 점상이 나와가지고 1,300원 정도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는 또 걸리는 자리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작용하고 있는 거지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갤럭시가 이제 내일 이제 시제품 발표가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미국 네.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서도 오늘은 조금 그래도 이제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가 되는 모습을 좀 뜰 수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8%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기타 부품주 같은 LG 일진 디스플레이든지 MC넥스, 하이소닉, BH 모두 보시면은 강보합 정도 1% 전후로 올라오고 있고 BH라든지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2에서 3% 가까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은 일단 갤럭시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좀 보신다라면은 좀 덜 오른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세 보이고 있지만 조금 많이 올랐거나 혹은 최근에 보신다라면 약간의 조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예전에 좀 작용했던 종목군들은 기술적 반등에 그치면서 일단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띄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모습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어제 기술 유출 관련한 무혐의로 AP 시스템 상한가 갔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 그 밖에도 두성 엔지니어링 같은 장비주도 요즘에 계속 좋아요, 흐름이. 네, 일단은 IT 관련돼서는 장비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좀 있는데, 일단은 IT 시장 자체가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LED라든지 터치 패널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졌다라면 그동안 이제 워낙에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회복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양치기 소년을 약 2년 정도 거쳤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설마 진짜 과연 그러다가 이제부터는 작년부터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회복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관련된 이제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장비주들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흐름이 좋고요. 특히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아몰레드 LED 그 관련돼서 이제 기술 유출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작년에 좀 폭락세가 나왔었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무혐의로 판매되면서 이제 유출이 됐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AP 시스템과 거래를 안 하는 대기업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도 한 8%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어제 상한가 가까운 상승세를 그렸고 오늘도 한 8%가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은 체크를 하면서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스닥에 있는 또 IT 쪽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간밤에 결국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죠. 예, 지금 뭐 일보로 뜨는 거 보니까요. 용산 역세권 개발이 결국 이자 59억을 못 갚아서 최종 부도 처리된 모양입니다. 뭐 2대 주주를 할 수 있는 롯데관광개발 오늘 주가도 아주 부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부동산발 PF죠. 예, 부실 대규모가 발생했을 때 삼성물산이 과거 2008년도죠. 발빠르게 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시 부분에 대한 해소가 100%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건설업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은 롯데관광개발 최종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상적인 그런 회생 절차를 밟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서두에 건설업종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최종적인 대책은 이달 말이나 다음 주 초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이 현재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수혈이 이루어진다면은 기사 회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뭐 적어도 4조 원대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건설사들이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시공에 참여할지 이 부분이 최대의 난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자체로서는 2대 주주에 머물고 있고 추가적인 자금 수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에 주가 약세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안철수 관련된 테마 역시 대장이었던 안랩 주가부터 보겠습니다. 박근혜 이제 대통령이시죠? 예, 이쪽 테마주를 아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라고 해서인지 몰라도 글쎄요. 이쪽에 좀 영향이 걱정도 좀 되고 하는데 안랩 어제는 어떻게 마감했고 오늘 또 상황은 어떤지요? 안랩 같은 경우 안랩은 이제 어저께 뭐 하한가에 갔었고 예. 오늘은 뭐 강보합전 움직이고 있는데 어저께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얘기는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뭐 어저께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좀 보신다면 이제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만 대거 하한가를 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안철수에 이어서 좀 많이 올랐던 대북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급락세를 보였고 기타 다른 테마주들은 생각보다는 선방을 하면서 하루를 마감했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안철수를 좀 견제하기 위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네. 좀 흘러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뭐 어저께 좀 하한가가 나왔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매물대에 놓여있다, 변곡에 있다는 위치에 놓여있다는 상황에서 그런 안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뭐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다시 조금 좀 다시 강세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써니전자도 한 5.5% 정도 올라오고 있고 뭐 솔고바이오, 한일네트워크스도 2%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뭐 그래도 어떻게 맞겠느냐라는 네. 부분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요 이후에 이제 대대적인 또 단속이 이루어지고 뭐 그런 부분 예전에도 작용했던 걸 본다라면은 일단 테마주들은 당분간 좀 변동성 장세가 좀 연출될 수 있다는 부분들 뭐 꼭 안철수 관련된 테마주뿐이 아니라 기타 다른 테마주들도 당분간은 몸살이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한편 LED 쪽의 대장격인 서울반도체가 오늘 또 한 번 신고가를 내고 있고 홈쇼핑 쪽도 계속해서 이쪽 흐름도 뭐 신고가의 대열이죠. 네, 일단은 뭐 LED 뭐 서울반도체가 탑이죠. 어저께도 한 3%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오늘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한 2.8% 올라오면서 31,800원 뭐 과거의 영광을 누리는 듯한 차트의 모습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보시면 좋겠고 뭐 금호전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조금 기간치 가격 조정이 발생하긴 했지만 오늘도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보신다라면은 결국엔 LED 시장 자체의 시장 캐파가 워낙에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체크할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어찌됐든 지금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 뭐 어디가 고점이라 논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만약에 지지 라인을 잘 놓고 예를 들어 5일선이면 5일선 아니면 뭐 3일선 이런 좀 단기로 일단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지선 잘 놓고 대응하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홈쇼핑주들 좀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저께도 GS 홈쇼핑 같은 경우가 한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세로 마감했는데 오늘도 네. 한 1% 정도 올라오면서 20만 원을 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만 원 됐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20만 원 돌파가 이루어진지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20만 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부분들, 홈쇼핑주들은 뭐 경기 불황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홈쇼핑이 이제 코스닥 쪽에 있다면은 CJ, CGV도 참 대표격인 종목입니다. 최근에 신고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친숙하신 그런 종목이라서 또 쉽게 차트도 열어보고 하실 텐데요. CJ, CGV가 오늘도 이런 네. 종목은 뭐 앞으로도 쭉 갈까요? 네, 최근에 증권사의 목표가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목표가를 49,000원까지 상향 조정했는데, 이야. 금일 소식에 의하면 뭐 목표가를 6만 원대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도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45,000원짜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뭐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 쪽에서도 수급이 탄탄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5일선이라든가 21선이 꺾이지 않는 이상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 CJ, CGV에 대한 그런 이러한 펀더멘탈 개선 요인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CJ 그룹 쪽에서 과거 10년 동안 투자한 시나리오라든가 기타 감독, 배우들의 이런 종합적인 시너지가 현재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CJ, CGV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일단은 흥행성 있는 작품이 연달아서 한 4개 내지 5개 작품이 좋은 반응을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후속작이 얼마나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 향후 주가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의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흥행성 있는 그런 영화 작품에 대한 수익성 기대감, 이것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3월 달을 마치고 나서 어느 정도는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상승은 1분기 실적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강하게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강조 말씀드리지만 차트 위주로 대응하시되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인 보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아직 뭐 개장한 지 30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외국인들은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미 나흘 연속 팔았던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런 외국인인데요.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던졌을까요? 저희가 종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목이 이제 1위부터 5위까지 많이 판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요. 나흘 연속이니까 3월 7일 거래일수 기준으로 10일 전일까지 되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였고 2위는 현대차, 3위는 KB금융, 4위는 롯데케미칼, 그리고 5위는 코덱스 200. 뭐 다 지수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을 정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큰데 펀드 환매에 따른 그러한 물량 압박이 제일 심하게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현대차의 경우에도 역시 매물 압박을 받고 있지만은 최근 1월과 2월 달 중국에서 판매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켓시어의 경우에도 9.5%를 달성하는 등 현재 국내 부진을 중국 시장에서 만회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물 압박만 해소된다면은 단기 반등도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KB금융 일단은 뭐 양호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눈에 띄는 것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매도 위에 상위에 놓여 있지만은 금일 같은 경우는 서서히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최근에 화학주들의 급락 배경 요인은 3월 달이 중국발 수요로 인해서
호조세를 보일 수 있는 업황, 성수익임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에 대한 그 투자가 미진하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최악의 국면을 탈피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는 코스피가 2000을 좀 가려고 하다가 주춤하면서 다 꺼져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이 며칠 전 고점을 거의 벗겨내려 하는 아주 강한 날이거든요. 코스닥에 최근에 기관, 특별히 투신권이 들어왔던 그제와 어제의 종목들을 저희가 순매수 종목 기준으로 상위 5개를 뽑아봤습니다. 아이센스가 신규준대 1위였고요. 2위는 시젠, 3위는 바이로메드, 4위는 위메이드, 5위는 윈스테크넷, 보안준대 이렇게 5개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어떤 특징이 있나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도 강한데 역시 기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기관은 일단은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공격적으로 매수한 종목군들을 보신다면 일단 뭐 낙폭 가대 종목군들 어저께 좀 매수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 언급을 했었고요. 또 이제 정책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에 강하게 입질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뭐 시젠 같은 경우나 바이오로메드 그리고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도 그렇죠. 정부가 앞으로 계속 신성장 산업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뭐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또 이들 종목군들이 뭐 시젠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드디어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등극을 하는 모습을 좀 띄었던 부분도 있고요. 뭐 바이오로메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 적자 폭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뭐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작용한다라면은 뭐 추가적으로 기관들의 매수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센스 같은 경우도 이건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규 상장주 치고 공모가라든지 혹은 시가 자체를 돌파한 종목이 많지가 않은데 제로투세븐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뭐 한 29,000원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을 본다라면은 일단 기관들이 끌고 간 종목군들은 좀 더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오늘장 전략 한 말씀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내일이 이벤트 데이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뭔가 하기에는 좀 늦을 수도 있어서 오늘 전략이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임 전문가님. 네, 그 오늘까지 계속해서 그 미결제 약정이 선물 유효율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만큼 롤오버가 얼마만큼 진행되느냐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급 문제는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급도 괜찮고 차트, 그 다음에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성장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압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바이오의 관련주 헬스케어 섹터의 경우 수급도 괜찮고 차트 모양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열된 종목보다는 뭐 박스권을 이제 막 상향 돌파하거나 정배열 국면에 놓여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에 단기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자 코스닥 헬스케어 바이오 쪽에 집중해서 매매하자라는 의견 들어봤고 유창희 대표님은요? 네, 뭐 코스닥 시장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전일 동심만기 긍정적으로 기대하셨죠? 뭐 긍정적으로 뭐 기대하고 있다는 부분 여전히 뭐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2000선 포인트를 얼마 빨리 회복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선 돌파 안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제 어쨌든 2주 정도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물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 좀 언급하고 싶고요. 다만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뭐 코스피 시장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줄 수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조금 2000 빨리빨리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바이오 헬스 얘기까지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눌게요. 유창희 대표님, 임형식 전문가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보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아이센스 추천해 주셨고요. KDB 대우증권에서는 단기 조정기, 탄력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때다.
동양증권에서는 중국 경기와 국내 부동산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SK증권에서는 경기민감주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리포트 살펴주셨고요. KTB투자증권에서는 종목별 장세가 뚜렷한 지금 펀더멘탈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는 리포트 살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의료용 화학과 바이센서 등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이 아이센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향후 당뇨병 환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고 유헬시케어 산업의 성장도 동사의 주요 매출 제품인 자가 혈당 측정기의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독점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등 최근 높은 기술력이 입증됐고 2013 혈액 분석기 등 제품의 다각화 추진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KDB 대우증권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코스피가 전형적인 상승 패턴인 영머리 어깨형에서 상승 쐐기형으로 조정형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상승 쐐기형이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1960에서 2040포인트에서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기간 조정은 이어지겠지만 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최근 코스피는 북한 관련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각보다는 중국의 경기와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감, 국내 부동산 경기 둔화를 본질적인 부진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의 이 같은 부진 원인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단기적으로는 국내와 글로벌 증시의 이 수익률 갭이 지난 1월 이후 가장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와의 갭 축소 진행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SK증권입니다. 이번 어닝 시즌을 기회 삼아 점진적으로는 이 비싸진 소비재 내지는 내수주를 고가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한편 값싸진 경기민감주를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추천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중공업, LG전자와 기업은행,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미래에셋증권과 SKC를 오늘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님 연결해 보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우선은 최근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향성 모습을 계속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좀 종목적인 종목별 장세가 계속 나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종목들을 봤을 때 수급이나 이런 심리 변수보다는 좀 펀더멘탈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코스피가 2,000포인트 넘을 때마다 그런 환매 부분에 있어서 계속 2,000포인트를 기간적인 환매에 있어서 계속 2,000포인트 이상까지도 2030, 450까지도 가지 못한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3월 말까지는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코스닥에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도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보다도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춰서 종목을 압축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중소형주 안에서도 펀더멘탈이 계속되고 또 대통령 취임에 마친 그런 시적 정부 정책이랑 맞물린 그런 종목군 중에서 선별하는 작업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찝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의 제한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중소형 기업 살리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과 그나마 좀 시적 모멘텀이 있는 전기전자의 그런 IT 업종들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 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2000 회복에 결국 실패하더니 코스피는 살짝 하락 반전까지 되면서 곧바로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괜찮고요. 글로벌 뉴스 속에 숨겨진 한 줄의 의미 짚어보면서 약간 숨을 좀 돌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뭐 랠리를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소폭이지만 또 올라서 6거래일째 사상 최고치 경신. 약간 버블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꺼질 단계는 아니다라는 진단이 나왔더군요. 누가 한 얘기입니까? 지금 영국 경제 주간 이코노미스트에서 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내 총생산이 2009년도 3월 이후로 누적 기준으로 한 7% 증가했지만 이 기간 동안 주가가 이제 2배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이제 버블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이 버블이라는 것을 항상 보면 과거의 주가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 버블로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주가 데이터가 보면 14,198포인트가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그걸 갱신하는 것을 버블로 보지는 않죠. 다만 이제 그 지점을 돌파해서 10에서 20%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버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지금은 버블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승 출발점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주가가 연준의 어떤 과감한 조치로 인해서 유동성으로 너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가는 과정 속에서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지 이게 이제 포인트다라는 거죠. 근데 실물 경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버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버블이 아니고 아직도 상승할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일부에서는 올해 18,000까지도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18,000에 가면 그게 버블이겠죠. 그 전까지는 버블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한편 독일의 분데스방크 총재는 유로 환율이 경제 위협 요인은 못 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얼마 전에 독일 재무장관도 유로 달러 한 1.33, 1.35 정도는 양호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분데스방크 총재의 옌스 바이트만 입장으로서는 이제 독일 경기를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환율은 적정합니다. 이제 문제는 유로존은 독일만 있는 게 아니죠.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약 16개국이 더 있다는 거죠. 그들의 유로존 전체의 경기는 침체 국면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주요적으로 유로화가 영향을 미쳤는데 독일 입장으로서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주변 국가에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위에서 경기 부양책 가능성과 유로화 강세로 인해서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체가 나타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이 제기되고 있어서 아마도 이거를 못하게 할 그 미연에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유로 환율이 경제 위협 요인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독일에 한정돼서 위협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도 자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EU에 속한 국가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베 총리가 이제 돈푼에 따른 부작용,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그건 사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쉽게 나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 2007년도에 비하면 아직도 못 올라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아직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일단 통화량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급격하게 어떤 물가 상승이 통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양적 완화를 하면 거의 나타날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이제 과도하게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는 부분이 돼요. 지금 주변에서는 일본의 어떤 양적 완화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 제기되고 있었어요.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다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2%로 잡아놓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2%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만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미리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능성은 반반이기 때문에 만약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까지 만약에 일본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일본은 회생하기 힘든 상황이 되겠죠. 일본 대지진으로 해서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져가지고 동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포기한 상태가 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번에 양적 완화로 인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오면 일본은 거의 침체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김동섭 이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라인은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지키면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은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의 이런 수급 갖고 2,000을 이렇게 쉽게 뛰어넘기는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때문인지 많은 전문가들이 중소형주에 관심 갖자라는 아주 일색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 김동섭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금통위에 대한 전망도 좀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금통위 말씀드린다면 금리 인하는 사실 1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현호석 장관도 지금 성장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지금 항상 보면은 어떤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재료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 일본의 구로다 총재가 다음 달에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정책을 펼치가 시장의 관건이거든요. 아마 그걸 보고서 정책을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약화되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그 채권에서는 금리 인하에 베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3개월 정도 진행이 된 걸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그 환율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버거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또 환율이 지금 1,1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효과가 더 있겠느냐는 불확실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켜보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뭐 어떤 재료 약재 뭐 이런 게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수급이란 것은 현물 수급은 아닌 것 같고요. 선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너무 강한 게 이번 쿼드러블 만기이기 때문에 결제를 쳐주고 싶지 않은 어떤 다른 메이저 간의 어떤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하방으로는 제가 볼 땐 1960 정도까지 열려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꼭 간다 안 간다는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쿼드러블 때는 여기서 물량을 다 청산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횡보해버리면 밑에 하단선은 무시가 되고 다시 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기관의 캐스팅 보드 역할, 이게 이제 매수로 전환해서 개인을 도와줄 거냐, 아니면 매도로 돌변해서 외국인을 도와줄 거냐의 싸움인데 아무래도 여기는 홈그라운드니까 개인을 좀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기관들의 선물 매수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소형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마음은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과거의 사례 보면 항상 시장은 키높이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높이를 맞췄다 그러면 힘들어도 경기 민감주나 대형주를 사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동시만기에 관련해서 기관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기관의 선물 매매 동향 체크가 필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의 도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 조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의 1부는 마칩니다. 잠시 후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